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열흘 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과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큰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언제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참 쉽지만 그건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와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이라는 그런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유력이라는 그 말이 참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그리고 또 스스로도 대권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 오세훈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의 그 재산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3월 27일 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47명에 대한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재산 신고 시점은 언제냐면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 시점은 3월 말이지만 실제 그 재산의 내역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을 봤더니 오세훈의 그 재산 내역이 상당히 좀 특이하다. 뭐냐면 오세훈이가 분명히 국내 주식을 갖고 있어서 이게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백지신탁을 해라, 이런 거에 처분을 내놨는데 오세훈이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로 오세훈이가 미국 주식에 아주 그냥 거의 올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원래 오세훈이의 주식 투자액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억 원대였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이 주식 투자 금액이 얼마나 늘었냐면 28억 원, 29억 원 가까이로 늘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오세훈이의 뭡니까? 투자금 전체가 아닙니다. 오세훈이가 투자한 건 한 14억, 15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4년 12월 말 기준 그 시점에서 평가한 오세훈이의 주식 가치가 한 29억 원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오세훈의 재산 내역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말 기준 74억 554만 원의 재산액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14억 2,954만 원 늘어난 것으로 현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30억 7,301만 원의 예금액을 신고했다. 전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신고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41억 4,471만 원. 여기에 비해서 10억 7,17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그러니까 예금이 거의 11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주식 투자금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반면 증권은 3억 9,701만 원에서 1년 사이에 28억 9,603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미국 주가가 오르면서 재산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세훈이의 예상 감소분 얼마였습니까? 10억 7천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액 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한 1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 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29억 원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15억 원 투자해서 14억 원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 거의 100%의 수익률을 지금 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1년 새에 이런 수익을 얻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워렌 버핏도 울고 갈 정도의 수익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세훈이가 그러면 뭘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느냐? 오 시장은 이해충돌 방지 등 사유로 국내 주식을 처분하고 대신 엔비디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 미국 주요 종목을 사들였다. 오 시장의 배우자도 TSMC,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 미국 주식을 사들였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 주식 또는 해외 주식을 사들여서 결국에는 오세훈이가 상당한 지금 투자 수익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건 오세훈이의 개인적인 그 재테크, 재산 증식이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의 어떤 재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비판할 대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오세훈이가 지난 2월 말에 이 해외 주식 투자 양도세 요거에 대해서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그런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뜬금없이 오세훈이가 2025년 2월 26일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근데 그 전에 오세훈이가 뭐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전에 검색을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봤습니다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세훈이가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검색을 해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검색을 해도 그 기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세훈이의 그런 발언은 아주 옛날이거나 또는 아주 의미가 없었거나 또는 묻힐 정도로 영향력이 없었거나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2월 말에 이 해외 주식 투자 양도세 완화 취지의 그 페이스북 글은 상당히 많은 매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이가 그때 뭐라 했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국내 투자자는 수년째 박스피라는 끝없는 침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주식시장은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요 안에서만 등락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봤자 뭐 특별하게 수익을 얻지 못한다. 근데 저 미국 주식시장 보면은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은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 내 재산이 증식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얼마냐면 1410만 명입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자는 얼마였냐면 7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해외 주식 투자자 수가 그렇게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의 절반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1년 사이에 5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내 주식 시장 투자해봤자 대주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유리하게 주식을 갖다가 막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내 어떤 재산의 가치가 훼손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이 주주의 그런 가치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저 외국 주식에다 미국 주식에다 투자하는 게 낫겠다. 미국 주식 시장은 저 우상향하고 있지 않느냐. 국내 자본시장은 너무나 규제도 많고 기업들이 이 대주주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 소액주들의 이익은 별로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엔 투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어떤 정치인들이 아니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그 710만 명의 이익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해외 주식 투자 양도세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 행정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시의적절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인가 국내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돌연 이 미국 주식 이런 거에다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14억 원, 15억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거뒀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그걸 갖다가 팔진 않았기 때문에 처분은 안 했기 때문에 2024년 11월 31일 기준으로 그걸 갖다가 오세훈이 계좌에 딱 꽂힌 돈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평가 이익이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오세훈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딱 다시 돌아보니까 오세훈의 그런 발언들이 순수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 오세훈이가 이해 충돌 그런 비판을 갖다가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뭐 오세훈도 솔직히 지금 서울시장이긴 하지만 정치인 아닙니까? 스스로도 정치인이라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세훈이 미국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는데 이건 이미 오세훈의 재산 공개 내역에 따라서 사실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이가 미국 주식 또는 해외 주식을 갖다가 투자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었을 때 그걸 갖다 팔 때 세금을 물리는 거 이거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해 충돌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제안할 때는 자기의 어떤 재산과 관련된 이해관계 이게 그 해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런 두 장면을 놓고 보면 과연 오세훈이가 해외 주식 투자 양도세 완화를 주장한 거 여러분들 그거 순수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세훈이가 얘기한 게 정말 불순하다, 악의적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또 오세훈처럼 우리 전 국민이 이름을 알만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대선 주자를 지금 자처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정책 메시지 이런 거에 정말 사심이 껴서는 안 된다. 사심이 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 이익과 어떤 정책 결정관의 충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이 서울시장이라는 사람, 정치인이라는 사람,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혹시 저 사람이 내뱉는 저런 어떤 정책들이 자기의 사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객관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되고 공정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다른 정책들을 내놨을 때 저거 또 뭐 혹시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세훈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거, 정무적인 감각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측근들, 참모들도 어떤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도 그런 지적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이 자기의 개인의 재산을 증식하는 거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나 자기의 재산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자기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정도의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 그게 지금 현재 소위 서학개미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절실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오세훈이가 이걸 갖다가 먼저 이슈 메이킹을 하려고 그걸 갖다가 띄웠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이가 그러면 그동안에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다고 한다면 그건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전에 계속 검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은 게 뭐냐면 오세훈이가 최근에 얘기한 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또는 완화 주장, 이거 한 거.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뭡니까? 미국의 트럼프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 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따라서 무슨 코가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 뭐 이것 말고는 뭐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오세훈이가 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주장을 했을까? 완화 주장을 했을까? 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 상당히 그 객관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의심을 자초할 만한 그런 배치되는 언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의 어떤 정무적 판단 능력, 오세훈 주변에 있는 그 측근 참모들의 정무적 감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진다, 아쉽다라는 평을 받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는 앞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해도 그렇게 전망이 밝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